한강 역사 탐방길은 서울시에서 한강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만나는 도보 탐방길로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동부 코스와 서부 코스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16개의 도보 탐방길 중 겸재정선길은 서부 코스에 해당됩니다. 겸재정선미술관은 조선 후기 진경 산수화를 개척한 화가 겸재정선의 예술 세계를 기리고자 설립된 미술관입니다. 정선은 양천 지역, 즉 오늘날 서울 강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강과 궁산, 김포 평야를 배경으로 한 양천 팔경 등 수많은 진경 산수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근대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자산은 점차 잊혀졌고, 이를 복원하고 계승하기 위해 강서구청은 2009년 궁산자락에 겸재정선미술관을 건립했습니다. 겸재정선은 1676년부터 1759년까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한국 회화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본관은 광주이며 호는 겸재라 불렸습니다. 그는 숙종 영조 시대에 활동하며 특히 한국적 자연을 그대로 담아낸 진경산수화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까지 조선의 산수화는 대부분 중국 화풍에 의존하거나 이상적 산수를 그리는 데 치중했으나 정선은 직접 산과 강을 답사하여 실제 풍경을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한양의 명승지, 한강과 북한산, 금강산 등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 주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적 정체성을 확립한 화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선은 젊은 시절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도화서 화원으로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양천현령, 봉상시 첨정 등 관직에도 올랐지만 무엇보다 그의 삶을 대표하는 것은 그림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양의 서쪽 지역, 즉 지금의 강서구 일대를 자주 찾으며 자연과 교감했습니다. 궁산과 소학로에서 바라본 한강의 풍경, 양천현의 풍광 등은 그의 화폭에 수없이 담겼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경교명승첩, 신묘년 풍악도첩 등이 있으며 하경산수도와 한양명승첩 또한 중요한 작품군으로 평가됩니다. 이들 작품은 단순히 경치를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자연관, 신미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겸재정선은 84세까지 장수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고 오늘날 그의 작품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한국 회화사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조선의 자연을 조선인의 눈으로 재발견하고 기록한 예술가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양명승첩은 서울과 인근 명승지를 그린 화첩으로 북악산, 인왕산, 한강 등 한양의 풍광이 주된 대상으로 정선이 당대 수도 한양의 명소들을 기록화하여 남겨 도시의 역사적 풍경을 시각적으로 보존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전통 경관과 자연 환경을 회화로 남긴 귀중한 자료로 당시 한양 사람들의 삶과 공간 감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겸재정선은 조선 후기 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로 한국 회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명으로 그는 숙종 2년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그림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고 도화서에 들어가 화원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걸었으며 봉상시 첨정과 양천현령 등 관직에도 나아갔지만 그의 진정한 업적은 예술 활동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양 서쪽의 궁산과 소학로, 한강 일대를 자주 찾으며 그 풍광을 화폭에 담았으며 겸재의 그림에는 실제로 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는 태도와 그 속에 담긴 조선인의 정서가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정선은 84세까지 장수하며 평생에 걸쳐 방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궁산은 한강과 김포 평야, 멀리 북한산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전망대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 덕분에 소학루는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문인과 학자들이 모여 자연을 노래하고 풍류를 나누던 문화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겸재정선 역시 궁산에 올라 한강과 양천 일대를 그렸는데 그의 진경 산수화 속 시선이 머물던 지점이 바로 소학루의 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양천향교는 고려 말기에 처음 세워진 교육기관으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지역사회의 학문과 유교적 전통을 이어가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본래 향교는 중앙의 성균관과 더불어 지방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각 고을에 설치된 국가공인교육기관이었는데 양천향교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양천 지역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이자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이었으며
유학자와 문인들이 오가던 문화적 기반이 두터운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향교가 세워져 지방의 자제들이 성리학을 배우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수학루는 서울 강서구 궁산 정상부에 세워졌던 누각으로 조선시대 양천 지역을 대표하는 경승지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름의 소학은 작은 산이라는 뜻으로 궁산을 지칭하며 루는 높은 누각을 의미합니다. 즉 소학루는 궁산의 정상을 오르는 이들이 주변의 풍광을 바라보며 시와 풍류를 즐기던 누각이었습니다. 목멱조도는 겸재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로 서울 남산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의 장관을 담은 작품으로 이 그림에서 이른 새벽, 안개에 휘감긴 산세와 붉게 물드는 하늘을 사실적이면서도 웅장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서울 양천 고성지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궁산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 토성 유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성지는 한강 남쪽을 내려다보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 고대부터 군사적 방어적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궁산 역사문화 둘레길은 서울 강서구 궁산 일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로 자연과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길이며 궁산은 해발 74m로 낮지만 삼국시대 토성과 조선시대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또한 소학루는 누각이 세워져 문인과 화가들이 풍류를 즐겼고 겸재정선이 이곳의 풍광을 화폭에 담아 진경산수화를 완성한 장소로도 알려져 있어 둘레길은 이러한 역사적 흔적과 한강을 굽어보는 전망을 따라 이어지며 주민들에게는 산책과 휴식 공간, 탐방객에게는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